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백산주유소를 어쨌든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구적인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백산주유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작했어요. 여기 주유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그때부터 이 백산주유소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죠. 두 번, 세 번 오시면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 여기 백산주유소잖아. 백산주유소의 감동 서비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매번의 인사입니다. 설령 화장실이 급한 방문객이라도 백산주유소에 들어서면 쏟아지는 인사 세례에 오히려 방문객이 쑥스러워할 지경입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함께 맞춘다는 의미로 시작한 커피독 서비스도 신기한 풍경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객과의 눈높이 대화가 주유소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의 인사가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절히 몸에 배워야만 고객을 향한 인사도 자연스러워지겠죠. 하지만 인사가 낯설었던 직원들은 쭈뼛대기만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직원들한테 무조건 그냥 서비스 잘하자, 친절하자고만 했구나. 내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걸 하자고 했구나. 근데 저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제가 혼자 한 달 동안 했을 때는 잘 정착이 안 됐어요. 근데 둘이서 하니까 금방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혼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일단 내 편을 만들어서 파트너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이제 재미가 들리면서 인사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팀을 이루어 인사 연습을 거듭해 나가면서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서면 언제나 목표정했던 고객들이 직원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요 대기 동안 무료했던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사소한 얘기거리를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신이 나서 고객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가 이전엔 마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 지금 하실 거예요? 예, 안내해드릴게요. 우리가 더 자존감을 가지려면 좀 더 나은 유니폼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고객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다른 주유소에서 똑같은 복장을 입고 다른 분들이 잘해서 주유원들의 신분을 사회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유니폼을 바꿔 입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 주유원들의 행동이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유니폼을 다르게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캐셔주라고 하는 걸까요? 백산주유소는 계절별로 다양한 유니폼을 착용하여 고객을 맞이합니다. 주유원과는 사회적 편견,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주유원들에게 백산주유소의 유니폼은 패션이 아니라 서비스를 행하는 직원들의 자부심과 자긍감이었습니다. 고객들도 백산주유소의 특이한 유니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산주유소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이 아니라 뭔가 늘 변화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문 대표는 고객들에게 이곳에 오면 뭔가 즐겁다는 사소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전해주려 무역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유니폼을 다르게 입고 나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고객분들이 와서 이게 옷이 이쁘네. 벌써 이쁘다는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이쁘니까 이쁘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되고 귀찮았던 매번의 인사법이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면서 직원들은 나의 직장이라는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소한 인사가 나비 효과가 되어 더 큰 가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객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게 결국 고객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백산주유소를 지켜온 이들은 모두 정직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대명사, 주유소 주임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단 하나.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무대표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냉면집. 유니폼을 입고 고객 응대에 나서는 모습이 어째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곳은 과거 백산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황순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30개의 냉면집 프랜차이즈를 이끄는 사업가가 된 그에게 멘토가 되어주니까 바로 백산주유소의 문성필 대표랍니다. 그 다른 곳에서는 늘 오너가 야 뭐 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움직이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첫 출발하는 날부터 알았습니다. 오너는 계신데 오너가 지시 명령을 하기보다는 오너가 먼저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별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오너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18살의 순진한 시골 청년. 그에게 백산주유소는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정이 있는 공간이자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황순수 씨와 같은 마음으로 백산주유소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들이 바로 백산주유소의 든든한 파트너 30명의 정직원들입니다. 백산주유소를 비롯해 2개의 분점에서는 모두 모여 일반 기업처럼 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백산주유소의 직원 회의는 남녀노소, 직급 차별이 없는 열린 소통이 특징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참치 해체쇼, 추석맞이 송편 나누기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아이디어들이 직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알찬 식당을 준비해서 모든 직원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게 하자. 직원 식당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요리하는 조금 특별한 직원 식단입니다. 백산주유소의 직원 식당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집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뤄지기도 했죠.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게 결국 고객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내복지 중심으로 엄청나게 힘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전달이 됐죠. 전혀 의심 없이 이곳이 제가 선택을 해서 왔고 이곳에서 저를 잘 품어주셨고 고비고비마다 저를 잘 이끌어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평생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백산주유소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은 다시 고객을 향하게 되는 이른바 행복 만땅의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형태는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진실된 마음은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주느냐의 문제. 사회가 변화하고 고객들이 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수시로 계속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객들의 눈치를 보고 반응을 당하면서 고객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계속 파악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최근 백산주유소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약 5개월 전부터 2개의 분점을 제외하고 본점인 백산주유소를 생푸주유소로 운영하기로 바꾼 것인데요. 더 많은 고객들이 백산의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손실부는 여러 업체와 제휴를 맺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채우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호두과자를 파는 판매점을 입점시키고 생수존, 차량용품존 등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셀프 주유를 안내하면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안에서 다 사가시면 저희가 물도 다 실어드리고 제품도 여기서 사시면 저희가 다 교환을 해드리고 이런 관계를 바꾸다 보니까 뭐 이제 실험인 거지만 그래도 불과 1~2개월 만에 고객층이 굉장히 많아져서 물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고객들은 셀프 주유소로 바뀐 백산의 변화까지 지켜봐주고 여전히 백산 주유소를 믿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일단 셀프 주유소하고 이 카드 그런 거는 정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도와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분들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팔자고 하지만 우리는 가치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고객들의 가치, 또 우리들의 가치를 서로 존중받아가면서 그러한 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더 나은 미래로 걸어가는 일 역시 백산주유소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문성필 대표. 인천에 위치한 한부모가정센터와 함께 꾸준한 인연을 맺고 봉사단을 설립하여 더불어 사는 백산주유소의 나눔 정신을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주유소라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 나눔을 실천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백산주유소는 그렇게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공간이 되어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사회복지 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분들이 도와줬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10년은 정말 고객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진 조건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더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단계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감동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백산주유소의 독특한 경영 사례는 해외까지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작은 주유소가 변화시킨 고객과의 소통과 고객 감동 서비스를 직접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게 된 것입니다. 服务非常的热情周到，非常带有激情的这种问候，给我留下了深刻的印象。我相信我会把这次考察的、看到的、听到的、感受到的带到中国，带到我们的企业。如果是回去马上呢，我觉得请给我增加一个权利，就是实际上是有2件事情要干。第一个，告诉我们中国的同行，在韩国有白山加油站，都应该过来看一看。第二个，马上告诉我的同事，我们跟高水平的服务还有很大的差距，需要努力，需要加油，需要向白山加油站学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요즘 더 나은 변화를 고민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백산주유소는 그 존재 자체로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작고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들을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해서 하나하나 고객들한테 내놔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애인한테 뭔가 선물을 열심히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런 작은 것들 모아서 손님한테 전달해 줬을 때 그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셀프 주유소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보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백산주유소. 백산주유소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에 13,000개가 있는 주유소 중에 어쨌든 우리는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어쨌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백산은 굉장히 큰 상처가 유명한 산이 아닌가 그런 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백산주유소는 여전히 작고 허름한 동네 주유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산주유소가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과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펼쳐왔던 치열한 노력의 결실 때문입니다. 전국 13,000여 개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3개의 별, 그 빛의 중심에는 고객 최우선 경영이 항상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객들한테 행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과를 가지고 즐거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조직이 하면 몇 배의 시너지를 내는구나. 내가 일단 저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그 친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뭔지 대변해주고 채워주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겠어요.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요. 상상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을 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온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고객 창선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백삼주유소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우리가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여기 돈이 들어간 게 사실은 아닙니다. 돈을 쓸 수 없는 어떤 그 감동과 이 감성 가치가 이 안에 숨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이지 유치 산업에서의 서비스 정신이 뭔지를 한번 좀 같은 사례에서 꼭 좀 새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저는 10번 정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영학을 30년 이상 공부하고 이쪽 기업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여기에 제가 늘 얘기하던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난 열흘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될 거라서 제가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이 차별화에 대한 개념은 원래는 강의를 그냥 제 체크 가지고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방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 차별화와 단순화가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칼럼을 쓴 게 있었는데 칼럼으로 한번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냐 싶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사에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저 백삼주유소 사례를 먼저 들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국방일보에다 제가 쓴 것은 우선 우리가 차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실은 제품과 관련된 여러분 사피, 믹스 전략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제품의 차별화 관점에서 일반적인 정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비경쟁적인 어떤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차별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만 해가지고는 저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사실은 분해 전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보기엔 전략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럼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주장했던 거의 핵심은 전략의 핵심은 단순화와 차별화다.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할 때는 그 속에 단순함이 들어있을까?
그 속에 어떤 차별화가 들어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전략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가라고 하면 저는 항상 식별을 할 때 저 두 가지 기준을 해요. 얼만큼 단순화를 시켰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걸 통해서 얼만큼 핵심 역량을 집중해서 차별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를 또 들어가 놓고 보면 사실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 시간은 누구나 다 100세 전후예요. 누구 뭐 300년, 400년 가지고 게 없어요. 딱 제한된 100년 이내에 다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적인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또 돈이 많아서 뭐 2세, 3세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나름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뭔가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하려고 하다 보면 단순화시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핵심 역량에다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화라는 게 정의가 뭐냐? 이거는 어린 왕들 여러분들 쓰신 생태집에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 하여튼 유명한 말이 옛날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 사람 정의를 내리냐면 더 이상 줄일 게 없는 상태, 이것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저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떤 것을 전략을 짜라고 하면 끊임없이 붙이기를 해요. 그러나 붙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의 핵심 전략이 되려고 하면 가장 단순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까지 줄일 수 있을 때 그걸 단순화에 가장 잘하는 단순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차별화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 아까 네 가지 가치를 얘기했지만 저기에서 특히 유일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기본 전제는 고객에 대한 배려예요. 고객을 배려하는 가운데서의 유일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를 전제를 하고 놓고 유일성 확보하는 거 온리화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차별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갖다가 단순화시킵니다. 그 핵심 역량이다. 바로 그래서 이게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MBA를 하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면요. 수많은 걸 갖다가 그냥 아이디어를 갖다가 붙여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막 이렇게 붙여왔는데 점수를 이렇게 프로젝트 점수를 받아보면 BC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왜 단순화가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다 보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책에 썼던 건데 그러나마 우리 정영주 사장이 보내줘서 같이 공유를 했다는 얘기 들어서 넘어가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단순화가 필요한지는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 설명서가 있거나 뭘 읽어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읽어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같이 조화를 되면 그때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가 쉬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키보하고 이 DVD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제품의 기능이 많이 같긴 하지만 이 키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다양한 기능이고요. 아주 지금으로 보면 없을 기능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199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DVD는 너무 장기해요. 우리 그냥 비디오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요.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그 유사한 시기에 나온 이 제품들이 2000년대에 판매됐을 때 보면요.
DVD가 8천만 대, 티보가 400만 대밖에 안 돼요. 더 혁신적이고 더 기능이 많은 이 제품은 안 팔리고 가장 단순한 그 DVD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올 때 제 옆에 우리 정영주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들을 미리 주면서 저걸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읽어보더니 본인의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잠시 좀 일어서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티브하고 DVD에 보고 나서의 안녕하세요. 정영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고요. 저 티보가 뭔지인데 일단 좀 이해를 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DVD는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DVD 그 CD를 넣으면 바로 재생이 되는 그냥 단순한 구조인데 저 티보는 저 시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정에 왜 IPTV로 원하는 채널을 예전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으니까 여기다가 스케줄러를 넣으면 뭐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뭐 드라마를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보고 싶다 그렇게 스케줄러를 해놓으면 원하는 프로들이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녹화된 걸 볼 수 있는 이런 되게 혁신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고 근데 저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이제 누구는 성공하고 뭐 400만 대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저 사람 훨씬 심플한 DVD에 비해서 그 실적이 낮았다는 게 이제 다소 담고 있는 기능에 비해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게 전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내 제품이 제일 좋다. 저 티브라는 걸 만든 사람은 난 내 제품 혁신적이었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반대로 그 제록스라는 크기 회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미국이나 뭐 유럽, 동남아 이쪽에서는 제록스라는 단어 자체가 복사라고 인식을 할 만큼 그 명사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1970년대에 그 알토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예전 1970년대에는 그 여기 컴퓨터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MS-DOS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텍스트 기반에. 근데 제록스는 그 당시에 마우스로 쓰는 지금의 윈도우랑 거의 흡사한 그런 제품을 1970년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제록스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가치가 있겠어? 라고 하고 방치했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잡스가 봅니다. 지나가다가. 그 연구소로 전화를 받다가. 그래서 만드는 게 맥이에요. 맥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베이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티보를 만든 사람과는 반대로 제록스는 좋은 걸 만들어 놓고도 이 제품이 최고라는 걸 인식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그 지금 스마트폰으로 복사기를 제어하는데 그 IoT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데 익숙치 않아서 분명히 어려울 건데 혁신적인 제품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제품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맞는가? 혁신만 쫓아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자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좀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고 또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품이 사실은 소비자들은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두쇠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남한테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사용 설명서도 읽어보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성을 거슬리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비즈니스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처음에 우리가 쉽게라고 하는 것, 사용은 쉽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을 하버드 비즈니스 쪽에서 연구팀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기능과 성능을 나누기 사용 비용인데 이 사용 비용이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을 봐야 된다든지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아무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아도 그거에 대한 사용자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그 9가지, 저기 3x3 해가지고 9가지의 그 왜 이 제품들이 안 팔리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3가지로. 하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눈을 다친 사람이라 제가 영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3가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소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에 대한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에 거부감 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존 제품은 이거는 쓸만한 거야. 그런데 회사들은 저 영어가 밑에가 잘못됐어요. 저기는 밑에는 컴퍼니즈나 아니면 프로듀서인데 생산자들은 또 밑에 3가지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혁신적인 제품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존 제품들은 별거 아니야.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은 굉장히 유용한 거야. 성능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서 새로운 생산자들은 신제품은 이 성능이 어떤 것보다 좋은 거야. 기존 제품은 이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3가지 생각들 하는 걸 믹스해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고는 여러분들 나중에 받아보시고요. 그 영어의 3가지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3가지 생각하는 행동 패턴, 생산자들의 3가지 행동하는 패턴, 요 3가지가 곱하기 해서 이러한 9가지 이펙트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굳은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6차 산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각자가 다 쉽고 새롭게 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들 보세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 스마트폰 볼 때요,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다양한 걸 이용하지만, 그런데 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고 쉽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느낌이어야지, 이렇게 생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쉬운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인식의 앞에 밑에 있는 그 표만 보면 되는데요. 사용하기가 얼만큼 쉬운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돼 있을 때, 그런 인식이 돼 있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걸 가치를 주는 것들이 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단에 얼만큼 사용하기 쉽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특히 생산자들은 뭘 강조하느냐면 정말로 유스플리스한 거예요. 이게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즐겁고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는 거야.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단에서 우리가 정말 사용하기 쉽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소구력을 한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놓은 것은요, 이미 제 책에 이거 있는 거예요. 아시죠?
책 읽어보셨어요? 아직 책 안 읽어보셨구나. 이 책에 나인 빌딩 블락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좀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방법까지 그 안에다 책에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저는 집사람이 화가 나서 저기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구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면 이 9가지 요소가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요소가 서로가 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6차 산업을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제가 아까 저보고 마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마사회 재단 이사도 과거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순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 9가지 전 그림을 먼저 그 블락을 전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할 때는 마사회하고 6차 산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저는 생각을 한 게 부경건강공원이라고 여기 창원과 부산 경계선에 있어요. 거기에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코어 파트너스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까 이 사각 구도를 그려드리면서 제일 먼저 마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이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농업인과 여기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농업 벤처기업인들이 거기에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고객, 부산 시민이라든지 창원 시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500만 가까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간을,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우리 경남과학대하고 우리 벤처 창업대학원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